안녕하세요. 위키보험의 박주원 팀장 김은택 팀장입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한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실질적으로 고객님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회사별로 어느 회사가 더 보험금을 지급을 잘하고 어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할지 이런 순위도 좀 따져보고, 이걸 같이 따져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꼼꼼히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은택 팀장님, 기존에 뭐 상담하실 때 고객분들께서 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피하는 경우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죠. 제가 상담하는 고객님들 보면은 일단 저희는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당연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추천을 드리면은 보통 L사가 많이 말이 나오죠. L사가 이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딴 거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팀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L사나 뭐 S사 뭐 요즘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미운 틀이 좀 박혀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이제 좀 안내를 드렸을 때, 좋은 상품이 있어서 안내를 드렸을 때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상담을 좀 진행해 주시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디 회사로 가면 좋고 어디 회사로 가면 안 될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은택 팀장님께서 청구해 보셨던 경험에 있어서 혹시 어디 회사가 청구하셨을 때 좀 수월했었는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에는 뭐 외래 소액을 받는 청구 보험료는 어느 회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네. 그 다음날 바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회사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뭐 청구는 한번 해보셨나요? 청구 제가 최근에 비염 수술했다 했잖아요. CB가 H사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청구하자마자 다음날 저는 바로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주원 팀장님은 혹시, 저는 외래같이 좀 사소한 소액이지만 주원 팀장님은 큰 진단금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 지금까지 지내면서 뭐 그렇게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그런 쪽으로 진단금을 받았던 이력은 없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이제 고객분 한 분 이제 가입해 주셨던 암 진단금 청구받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좀 드렸던 기억으로 바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S사랑 그리고 D사랑 이렇게 같이 좀 청구를 도와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일 처리는 확실히 S사가 훨씬 더 빨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D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시간도 좀 꽤 오래 걸렸고 어느 정도 분쟁이 있어서 좀 그런 다툼을 하느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험금 청구받는 심사가 조금 까다롭게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회사가 지급을 잘하고 안 할지 요거를 핵심적으로 결국엔 둘 다 나왔나요? 결국엔 둘 다 받았어요. 네, 진단 자금이라서 금액이 좀 커서 그 시간이 소액보다는 확실히 길게 조금 잡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럼 과연 어디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잘하고 어디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잘 안 해줄지 이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왜요? 생각해요. 왜냐면 네, 그걸 따지는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따짐이거든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 어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잘 해주고 어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순위는 없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사례에 있어서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고지의무만 잘 지킨다면 정말 보험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내면류가 있던 없던 정말 상관없다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요. 네. 손해보험협회에 가서 고객님들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그 차트를 볼 수 있죠. 차트를 보면은
보험금 지급 사례가 가장 큰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던 취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랑 상담할 때 좋은 상품을 조금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로는 가기가 싫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죠? 고객님 고지의무만 잘 지켜주시면 가입하시고 보장받는 데까지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도 그렇죠. 고객님들이 느끼기에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큰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험들을 보면 좀 많이 아쉽죠.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그렇죠. 비싸게 가져갈 수 비싸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나오죠.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과연 어떤 부분까지 회사에 알려야 되고 어떤 부분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확실히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고객님들 고지의무 잘 지키셔서 보험금 청구나 지급 잘 받으세요라고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주원 팀장님이 네. 고지의무로 일단 만약 까다롭게 보는 3개월 이내 그쵸. 이게 감기로 갔다면은 주원 팀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뭐 두 가지의 고객님들의 방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고지의무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먼저 여쭤보았을 때 그냥 감기로 몇 번 이렇게 해서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너무나 꼼꼼하게 뭐 일주일 전에는 어디 병원 가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고객님 사실 감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를 해도 심사에 큰 영향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숨기고 가입하셨다가 차후에 진단자금이나 큰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큰 금액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고지할 거 다 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훨씬 맞으세요. 그래야지 보험금 청구도 잘 되시고 지급 받으시는데 문제도 전혀 없으시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병원을 왔다 갔다 맞아요. 할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숨기고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은택 팀장님은 혹시 뭐 그러면은 진단자금이나 아니면 좀 금액대가 진단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대인 수술비 같은 내용이 있어서 고지의무를 좀 숨기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근데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고객님들이 실비를 청구를 하잖아요. 실비 청구요. 네, 그쵸. 보통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다 청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험회사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심사자들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사 과정에서 고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감기로 왔다 갔다 실비 청구 안 한 부분은 처음에 심사가 들어갈 때는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큰 진단금을 받으실 때 실사가 나오면은 그 부분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고지의무를 고객님들한테는 좀 귀찮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보험금 타실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저도 바라고 고객님도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저는 사실 실제로도 주변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말 안 해도 되겠지 고객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입하실 때 가입을 하셨고 근데 며칠 있다가 사실 건강검진에서 어떤 부분이 용종까지 보통 용종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은 용종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시술이나 수술이 진행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몸에 잔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담부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요거 뭐 진단받은 거 숨기고 그냥 가입해야지 하고 나서 혹시나 수술 쪽으로 가셨다가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는데 당연히 잡히죠. 그런 경우에. 제가 최근에 경험이 있었는데 제 건강 가입을 제가 시켜드린 분이 고지의무가 없다 하셨었어요. 근데 3개월 있다가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셔갖고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험이 갑자기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네. 체장적으로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그분은 숨긴 건강검진은 뭐 누구나 하는데 그거를 왜 고지해야 되냐. 그건 저는 고지 의무가 아닌지 알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였다. 이렇게 나와서 가입을 그냥 순조롭게 가입을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와서 건강검진 확인을 보니까 체장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있던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건강검진도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다행인데 다행이지만, 네, 그쵸. 건강검진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다 고지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험금 탈 때도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처럼 오늘의 뭐 어떤 회사가 더 보험금 지급을 잘하고 못하고 요거를 따지자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지 의무만 잘 지키셔도 이 회사 저 회사 따질 필요 없이 좋은 상품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정말 병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심사가 잘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네. 병이 많더라도 그런 거는 하나하나 다 찝어가면서 심사를 올리고 그렇죠. 가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보험금 타실 때 정말 문제 없으시다는 걸 본인이 더 느끼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한 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보험 회사별로 지급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 정말 없죠. 그리고 보험 가입하실 시점에 있어서 지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내용 꼭 숙지를 하시고 가입하실 때 차후에 보험금 청구받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으시게끔 다들 고지 의무 잘 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이거는 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걸 판단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없이 심사를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그거를 숨겼다가 괜히 나중에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꼬투리가 잡히면은 정말 고객님도 정말 피곤하시고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의 가입을 도와드리고 앞으로 보험 청구를 좀 도와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설계사지 저희한테 뭐 고지 의무를 말씀해 주신다고 저희가 심사를 보거나 거절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심사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상품으로 가입시켜 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편안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희 영상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